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종합 선물 세트다. 한국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선물 세트를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폭격을 하니까 일본 여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한국 남자분이랑 사귀면 이런 연애를 할 수 있구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방송국이 만든 한류 드라마가 일본에서 히트한 이유라는 내용인데, 정말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를 실제로 봤습니다. 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방송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저희 와이프의 표정을 보고 이건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옆에서 우와 하거나 끼야 하거나 계속 그렇게 해서 재밌게 봤었습니다. 주연이 일본인 여주인공과 한국인 배우가 남주인공입니다. 이거는 일본이 한국 드라마식으로 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거를 한류 드라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본에서 사회 현상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일본에서 히트를 하고 있냐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뭔가 일본이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든지 좀 그런 시선으로 보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본 TBS에 화요일 밤 10시부터 하고 있는 드라마거든요. 드라마 제목이 I love you입니다. 그 옛날 감성이 느껴지죠. 우리가 사랑할 때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이거는 I love you거든요. 이 드라마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일본인 배우들이 나오고,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한국 배우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대한민국 배우인 최종협 씨거든요. 이게 외모상으로도 시원시원하고 잘생겼죠. 예. 아마 이 배우를 대한민국 분들은 예전에 이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스토브리그를 알아서 이 배우를 아느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이거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우영우 했던 그 박은빈 씨가 주연을 해가지고 나온 그 드라마인데, 이 무인도의 디바라는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나름 히트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넷플릭스에 방송이 됐어요. 무인도의 디바라는 이 드라마에 아까 그 최종엽이라는 배우가 등장을 합니다. 얼굴 알고 있네요. 그렇죠.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홍보할 때 꽤 효과가 있었습니다. 일본 TV에는 처음 데뷔하는 한국인지의 남자 배우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넷플릭스로 보니까 그때 그 남주 어머나 이래가지고 이건 꼭 봐야 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래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 내용 자체가 제가 잠깐만 이제 전체적인 내용 있잖아요. 알려드리면은 왜 이게 I love you인가면은 여주인공이 어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했어요.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 초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게 어떤 초능력이냐면은 이 여주인공이 상대방의 눈을 딱 보고 있으면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마음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합니다. 왜? 다테마에랑 혼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잘 가세요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딱 읽어보면은 빨리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짜증나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들리니까 인간 불신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또 이제 연애를 할 때 남자의 마음을 알 거 아니야. 남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속마음이 들리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랬는데, 그렇죠. 오늘에 등장한 이 남주가 한국 사람인데 설정이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우연치 않게 이 둘이 만났어요. 대충 어떤 느낌? 이런 느낌으로 만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 드라마.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눈을 보고 있잖아. 여자가 이제 생각을 딱 잃는 거예요. 그런데 뭐야? 한국인이잖아. 이 남자 주인공이 딱 여자 눈을 보면서 한국말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주인공이 뭐라고 하는 거지?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 처음인 거야. 이런 상대를 만난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드라마가 바로 이 I love you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야? 뭔가 플랫부터서 초능력에다가 뭔가 마음의 소리를 잃는 그런 느낌? 진부한데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이게 이 TBS라는 방송국에서 히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예. 이 여주인공이 상대방의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 있다 했잖아. 그러면 이 드라마상에 나와요. 이 남자가 딱 부딪히고 나서 이 여자 사람 어떻다 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일본 사람들이 TV에서 보고 있는데 그게 자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당신들도 이 여주인공의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장치를 만들어 둔 거야. 맞아. 왜? 이 여주인공도 속마음이 들리는데 한국말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방송된 TV 시청자 당신들도 자막을 안 달아두고 똑같은 방식으로 연출을 시작하는 거예요. 드라마 보면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라고 물음표. 그렇죠.
생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이 드라마 시청률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히트라고 하니까. I love you. 시청률 6.1%? 야, 바까네. 적당히 해라. 6.1%짜리 시청률 들고 와가지고 지금 오늘 뭐 돈 받아니 홍보하니 약 팔아? 라고 느끼신 분 안 계십니까?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이 남주인공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TV를 보면은 남주인공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어떤 걸 보냐면은 일본에 TV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연 방송사가 제작한 인터넷상의 TV 다시 보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본 TV의 유튜브 같은 개념으로 이걸 하나 만들어 놔요. 이 TV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I love you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기를 보게 되면은 이 남자 주인공의 마음의 목소리 자막을 볼 수 있는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신박하네. 공중파에서 본방을 보게 되면은 남자 주인공의 마음의 목소리에 자막이 안 나오는데 다시 보기를 봐야지 마음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2번 봐주세요네요. 그렇죠. 2번 보란 말이야. 처음에는 여주인공 기분이 되어가지고 뭐라 말하는 거지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로 저런 말이었구나. 아이고 여주인공 그걸 모르고 있네. 그래서 저런 갈등이 생기는구나 라고 하면서 심취하란 말입니다. 근데 뭐 그게 인기 있다는 반증이 되나? 즐겨찾기 숫자가 나옵니다. 이 즐겨찾기 숫자가 일본 티버의 모든 드라마 중에 2등입니다. I love you가. 오. 그러니까 나름 꽤 인기 있는 드라마라는 거지. 현재 일본에서도.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1등인데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또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공식 홈페이지 나오죠. I love you. 티버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그렇죠. 일본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 버전은 자막을 켰다가 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로 보는 사람들은 TV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싶으면은 자막 끄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다시 보기처럼 남자의 속마음을 알고 싶으면은 넷플릭스 설정 자막 켜기 하면은 그대로 그게 자막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대부분이 넷플릭스로도 많이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넷플릭스의 순위가 일본에서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 일본의 넷플릭스 순위 지금 2등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여러분 이게 1등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사가 떴어요. IW, 넷플릭스, 일본 주간 랭킹에서 1등. 아니 근데 이게 뉴스 기사거리 나올 정도인가? 뭐 자기 나라 드라마가 1등한 건데? TBS, 지상파, 연속 드라마 사상 최초로 1등을 먹은 거예요. 이 TBS라는 방송사가 지금까지 그냥 일본 드라마 만들어서 넷플릭스 줬을 때는 1등을 못했어요. 그런데 I love you라는 거 뭔가 일본 드라마에 한국 느낌을 넣어서 한류 드라마를 만드니까 최초로 뭡니까? 1등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당장 오늘 방송을 할 때 이걸 여러분 한국에서 이걸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왜냐라고 했을 때 I love you가 일본 드라마 사상 최초로 한국 넷플릭스의 랭킹에 들어간 겁니다. 어머.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대한민국에 넷플릭스 볼 수 있으신 분들 오늘 넷플릭스 딱 켜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오늘의 탑 10에 I love you가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는 오늘자로는 5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뭐지? 이러면서 보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네요. 일본 드라마를 일본 드라마식으로 만들면은 일본 사람들도 안 봐. 한국 사람들도 안 봐. 일본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식으로 한류풍으로 만드니까 일본 드라마 사상 최초 1등. 한국에서도 사상 최초로 랭킹에 들어가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I love you가 여러 가지 화제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말이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극 중에 나온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비빔밥, 잡채, 라볶이, 뭐 순두부, 별의별 게 막 등장을 합니다. 그 음식을 등장을 하고 그거를 여주인공이 맛있게 먹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본보인 줄 알았어요. 저도 이게 한국관광공사가 뒤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스폰서에. 알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이걸 보면서 먹고 싶어지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 방영을 하는 TBS가 어떤 걸 계약을 해두냐. TBS 화요일 드라마 I love you의 방송을 기념한 테마 카페가 도쿄 시부야 핫플레이스에 등장. 이게 그 공식 카페입니다. 화요 드라마 I love you 카페. 뭘 파나요? 이 카페에서 순두부랑 비빔밥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다음 편 뭐가 나오지라고 기대하면서 어머나 이거는 1화에 나온 그 음식이야? 저 카페에 가면은 실제로 작중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요리를 먹을 수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일본은 카페가 키사텐이라 해가지고 오므라이스라든지 그런 경식을 파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카페인데 음식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 예. 참고로 여러분 이거 예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이게 나름 들어가기 쉽다고 하네요. 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셀러리맨들이니까 도쿄 시부야에 평일에 못 가잖아. 예, 그러니까 평일엔 수월한데 3월달 이미 주말은 예약이 끝났습니다. 왜? 가고 싶거든. 예, 이 정도로 인기란 거예요. 신기하죠. 당장에 이게 인기가 이렇게 반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어요. 일본식 상술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은 작중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여주인공에게 뭡니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메모장을 전달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 너무 귀여워. 가질 수 없을까? 왜 가질 수 없을까요? 예? TBS 쇼핑이래가지고 I love you 공식 샵도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그려진 거를 남녀 간에 뭔가 선물 교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러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상품을 실제로 파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일본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것뿐만인가요? 아닙니다. 일본은 카카오톡이 아닌 라인을 씁니다. 카톡 이모티콘 같이 라인 스탬프 이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드라마에서도 주인공들이 쓰고 있어요. 예. 좋은 아침, 조심해요, 고마워, 내 마음이에요, 부탁해요, 같이 밥 먹어요. 이거 대단하죠, 선생님들. 일본 방송국이 만든 한글 스탬프. 한글 스탬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좀 뭔가 빠질만한 요소를 많이 만들어 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이게 라인이 엄청나게 자주 등장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와요. 라인을 막 보내. 근데 여러분 카톡도 그렇지만 라인도 마찬가지 있어요. 뭐 보면은 읽었다라고 표시가 돼요. 평소에 일본 사람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라인 보냈는데 내 걸 안 읽어주네. 읽었다. 읽었는데 답장이 안 와.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마음까지 표현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모로 이제 인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뭐 상업적인 요소도 많지만은 왜 히트할 수밖에 없냐면은 꿈의 요소를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이 여성이 주인공인데 눈을 보면은 마음의 소리를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연애를 더 이상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를 먹고 3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이 30대에 접어든다는 거는 나 이제 평생 솔로인가? 안 가는 그런 위기감이 있을 때. 그런데 작중 등장하는 한국 유학생에 있는 남자 배우의 나이가 20대입니다. 즉 연하의 남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하의 남자가 일방통행으로 엄청나게 밀어붙입니다. 좋아해요라. 일본 남자와 다르게 전혀 반대. 그러니까 일본 여성이 그리는 꿈에 그리는 한국 남성 있잖아요. 그걸 여기 갖다 놓아요. 아까 카톡도 있었잖아. 그거도 일본 남자는 그렇게 연락 많이 안 해요. 근데 이분 많이 해줘. 내가 답장하지 않더라도 메시지가 와. 그 다음에 이 제작진 분이 뭔가 좀 한국 드라마에 많이 심취한 부분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드립이 나오냐면은 이 남자가 이 여성에게 잘자 내 꿈꿔라는 말을 해요. 잘자 내 꿈꿔. 이거 대한민국 분들이 하면 아시죠? 언제적 그거 멘트인지.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그냥 종합 선물 세트다. 한국 여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선물 세트를 일본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에서 폭격을 하니까 일본 여성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뭐야 그런 말이 있어. 잘자 내 꿈꿔가 왜 나와? 이러면서 있잖아요. 진짜 이거는 여자가 눈을 보고 마음을 읽어서 판타지가 아니라 내용이 판타지다. 라는 마음을 좀 받았습니다. 예. 한국 남자분이랑 사귀면 아 이런 연애를 할 수 있구나. 캬 이산적이네.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추미코가 보면서 계속 웃는 게 뭐냐면은 오상도 연애할 때 저랬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왜 이렇게 일본 사람이 신선하게 들리냐면은 여러분 남자가 적극적으로 여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문화가 잘 없습니다. 실제 연애에서. 예, 그러니까 일부러 좀 툭툭 대야지만은 알고 보면은 좋아해서 그런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어릴 때 학교 학창 시절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심술궂게 군다라든지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나이 든 남자가 하는 게 일본식 연애예요. 맞아. 그러니까 대충 느낌이 오죠. 대한민국은 뭐야? 이게 특히 이제 저는 그랬는데 그냥 좋아해요. 예, 내가 추미코한테 처음에 그랬거든. 좋아한다고. 일드랑 많이 다른 점이 있잖아. 바로 좋아해라고 해주셔요. 남자의 속마음이 나온다잖아. 어떤 속마음이 이 멘트가 어떤 게 등장한지 알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여성분이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속마음이야? 먹는 것조차 귀엽네? 야 귀엽다. 이런 속마음이 등장을 한 거야 한글로. 맞아 귀엽다 많이 해줘요.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그대인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별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거도 일본 사람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좋아해도 그렇고 귀여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연애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그렇죠. 연애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끄럽다 어머나 하면서 고마워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오늘 얘기 들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음식적인 요소,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뭡니까?
뭔가 일본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한국어인데 자막이 안 나오면서 시청자랑 여주인공이랑 동일하게 연출시키는 그런 구도부터 해가지고 정말 잘 짜여진 드라마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말하자면 타겟층이 너무 명확해요. 예, 타겟층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이걸 보면서 누구나 다 재밌게 즐기는 있잖아. 그런 드라마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빠지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오상 이거 카페 예약 안 됩니까? 오상 이거 비행기 예약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드라마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 시청률은 졌지만은 다시 보기 즐겨찾기 숫자라든지 일본 넷플릭스에서 아직까지도 다른 일본사 애니메이션도 안 돼. 그걸 넘어서 일본 드라마는 최초로 1등까지 한 그런 드라마라는 거. 한국 넷플릭스 가입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대신 뭡니까? 그렇죠. 항마력이라고 하죠. 우리 옛날 20년 전에 뭔가 꼼냥꼼냥한 이 안에 너 있다 이런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든지 그때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으신 분은 봐도 지장은 없다고 느끼지만은 그 감성을 이해 못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약간 좀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도 생각이 되네요. 그래도 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드라마 볼 때 이런 게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공부도 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이 남자 주인공처럼만 하면은 일본 여성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국제연애 공략본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네, 맞아.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저 드라마가 왜 히트를 하고 어떤 느낌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 대충 상상이 되시죠? 예, 제가 뭐 내용적인 건 좀 많이 빼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틀만 짜가지고 좀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 방송 준비해야 되니까 저걸 최신화까지 다 봤거든요, 취미코라. 예.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좀 보기 힘들었어요. 이게 있거든. 이게 오글거리는 게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이게 오글거리는 거 봐야 되나 이런 거. 근데 반대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TV랑 엄청 얘기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어머, 이래야 되는데 다음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이제 너무 판타지 아닌가 약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좀 퀄리티 높다고 느낀 게 뭐냐면 그 한국 배우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유학생 설정인데 엄청 잘해요. 잘합니다. 말투가. 어설프게 일본 사람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된 한국 유학생이 쓰는 일본어 발음이 나와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보는 순간 너무 현실감이 있었어요. 발음뿐만 아니라 단어도 그렇고. 단어도 선택도 그렇고. 가끔씩 작중에 남자가 그게 어떤 일본어야? 라고 묻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왜 유학생이니까 일본어를 완벽하게 다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그게 어떤 뜻이야?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현실적으로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발음도 고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어 공부 시작해서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준의 한국 분들 분위기 완벽하게. 그렇죠. 내용은 판타지인데, 저 드라마에 빠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저런 일본어를 뭔가 있잖아. 자기들 보기엔 귀여워 보이는 거 있잖아. 아이고 일본어 발음이 예전에 아이고 귀엽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장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다는 거랍니다. 속마음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떤 저런 만남이 일어나지 둘이 부딪혀서 어머 이런 거 비현실적인데 보다 보면은 왠지 나에게도 저런 사람들이 올 수 있지 않을까. 꽂히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꽂히는 드라마라고 일본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아까 나오잖아요. 일본 드라마 최초로 한국에서 랭크인 어마무시하다는 거죠. 아마 그래도 앞으로 이 드라마 때문에 일본에 오신 한국 남자분들 좀 불편해질 거예요.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분들처럼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들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거. 드라마 봤는데 한국 남자들은 저렇게 해준다던데 너는 왜 나에게 잘 자 내 꿈꿔 안 해줘? 만나면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밥 먹었어? 라고 얘기 안 해? 난 굶어도 돼? 이런 느낌 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 방송에만 한국 드라마 일본 히트 아니요. 이 정도까지 들으셨으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저거 나중에 더 반응 좋아가지고 제 사회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가 또 들고 오도록 할게요.